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두 번째는 정치 행정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토픽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만 먼저 짚고 본론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1대 후반기 이번 국회의장의 5선 의원인 어떤 분이 선출이 되셨나요? 자, 상당히 많은 득표수로 이제 선출이 된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진표. 자, 두 번째는요. 자,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소속의 정말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한 600여 개? 뭐 이렇게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운영 비효율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대폭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우리 지난달 이제 시사할 때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까지만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1년 7개월 만에 이제 현재 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형 집행 정지라는 거는 이제 감형이나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잠깐 이제 집행이 정지된 거고 이런 거는 계속 이제 연장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다음 대통령실에서 자, 또 하나 크게 바꾼 게 있습니다. 전 문재인 정권 때 국민청원이란 게 이제 센세이셔널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국민청원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국민청원을 이번에 폐지했고요. 그냥 폐지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논란이 많겠죠. 그래서 자, 국민청원하고 이제 의도가 목적이 유사한 뭐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건 뭘까요? 자, 국민청원이 이제는 국민 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제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예요.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인 누가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선 자리에서 약간 물러난 형식이 되었죠. 누굽니까? 우리 2030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중징계를 받았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 후반기, 21대 국회의원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후반기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5선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됐습니다. 자, 275표 중에 약 한 255표로 상당히 이제 여당, 야당 쪽에 찬성을 많이 받았죠. 7월 7일 날 국회의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요, 선출되면은 이게 딱 중간에서 객관적인 중립자의 지위를 가져야지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힘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현재 무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이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47년생. 오, 70살이 넘으셨네요. 그죠? 현재 지금 21대 국회의원 중에 최고령이시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다른 분들이 약간 존경을 하면서 이렇게 득표수를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7대 국회의원에 입성해서 17, 18, 19, 20, 21 내리 5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어떤 이력인지 한번 보면은요. 1974년에
행시로 이제 공무원으로 입직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 세제총괄 심의관부터 해서 재정경제부, 재경부, 세제실장까지 주로 이제 경제 쪽에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결국 이제 재경부 차관을 지내고 2002년에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하고 그 후에는 부총리, 재경부 최고 자리인 장관까지 자, 좋은 자리 다 맡아보셨네요. 그죠? 재경부 장관, 차관, 부총리, 세제실장 뭐 그죠? 자, 이런 분이 국회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좀 잘 리드해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대폭 폐지해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자, 엄청나게 날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유명무실한 위원회 과감히 폐지했다. 자, 윤 대통령이 최대한 70%까지 폐지하겠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혁신, 지금 공기업, 공공기관 혁신 이게 좀 큰 국정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우선 공기업도 있지만 지금 정부 소속 위원회도 대거 정비하겠다. 자,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관련 60개, 부처 549개,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와,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약 한 631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629개, 2개 정도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6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전 정부는요, 뭐 박근혜 정부보다 73개, 그러니까 그전 정부는 한 560개 정도였던 거죠. 박근혜 정부 560개, 문재인 정부 때에 역대 최고치로 많이 늘어났었네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지난 3년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이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을 했냐 봤더니 지난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는 거의 없었다. 위원회는 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하더라. 근데 어차피 위원회 열려야 되고 열리게 되면 관련돼서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된다. 고비용 저효율. 그렇다고 뭐 일을 잘한 거냐?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들 가감히 날리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7개월 만에 석방, 3개월 형 집행정지, 3개월 우선 정지시켜 준 거예요. 자, 검찰이 자, 이명박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이제 승인했습니다. 자,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3개월간 그래 형 집행정지 해주겠다. 석방. 자,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거의 뭐 그죠? 17년이면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사셔야 되는 나이도 많으신데 17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로 3개월 지금 석방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 등 건강악화로 이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형 집행정지의 사유가 있어요. 자, 아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형사소송법, 형소법에 따르면은 수용자는 자, 건강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이걸로 신청했겠죠. 그죠?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온전치 못하다. 그리고 70세 이상, 나이도 거의 70세 이상 맞네요. 이것도 맞는데 임신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 뭐 이런 등등의 사유에 있을 때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었고 이게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이제 형 집행정지가 적용돼서 석방이 되셨고요. 이제 3개월 지나면은 다시 이걸 재연장 신청해서 재연장 결정까지 받아야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8.15 광복절 특사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별 사명권이라는 게 있죠. 이 특별 사명권으로 아마 석방될 것이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인데 8월 15일이 그 전에 껴있으니까 아마 특별 사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7개월 사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제도가 그래도 가장 국민과의 소통 창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폐지하고 국민 제안 제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대국민 온라인 창구였던 국민청원 폐지. 자, 왜 폐지했냐? 어떤 비판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보면은요. 국민청원이란 거 청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법에는 이 국민청원이 원칙이 비공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청원 온라인에 하면은 거의 이제 공개되죠. 그죠? 그래서 전 정부에 있었던 이 국민청원 제도가 비공개가 원칙인데 법적으로 그걸 갖다가 공개해서 일정 부분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되는 법 위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 조장하는 내용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청원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게 국민 제안이란 거죠. 어떤 거냐? 국민 제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창을 만들어서 거긴 이제 어떻게 100% 실명제. 이게 이제 주된 좀 포인트겠죠. 그 전에 이제 실명제는 아니었고 실명제인 국민 제안 코너를 만들었다. 그 안에 총 3개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제안이란 게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올릴 수 있고요. 청원 메뉴에는 공무집행에 대한 시정 요구, 법률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그 다음 102 전화 안내, 문의사항 접수. 뭐 이렇게 크게 3가지 메뉴를 통해서 국민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102라는 거는 살펴보니까 이게 뭐냐? 102 전화라고 했는데 102가 102 윤석열 대통령의 열 2는 귀를 열겠다. 귀2 해가 2. 그래서 대통령이 귀를 열겠다. 그래서 102라는 전화 번호에 102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국민 제안이 자,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보니까 국민 제안 해가지고 국민 제안 뭐 내용이 뭔지 설명돼 있겠죠. 국민 제안이나 이런 거다. 참여, 그 소통하기, 상담센터 이렇게 있는데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바로 밑에 메뉴로 민원 제안, 행정 처분에 대한 거, 그리고 법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청원, 그리고 뭐 동영상 제안도 있고 102 전환 이렇게 다 있네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는 국민 제안이 시행이 됩니다. 자, 국민 제안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던 공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법에 따른 비공개, 법에는 비공개라고 했으니까 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자, 그리고 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뭔가 거짓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호도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래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 실명제. 그리고 댓글, 매크로나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 장치를 없애기 위해서 댓글 제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그리고 처리 기한, 법정 처리 기한 내에 답변을 보장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 이렇게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식의 국민 제안 사이트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사상 초유의 이제 집권 여당 대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내용은 뭐였냐면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다. 그래서 사실상 당에서 퇴출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거죠. 자, 7월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돼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날 이제 어떻게 이게 결론이 이루어질지 봤는데 뭐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새벽쯤 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라운 쇼크였죠.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당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자, 6개월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자리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직무대행으로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대표의 힘은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히 이제 뭐 이런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로 끝난 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뭔가 정치적인 어떤 경쟁이라든지 파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당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당권을 잡으면서 당권 투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혼돈은 앞으로 불가피할 거다.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죠? 이런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 있죠. 이런 분들과 각을 세우면서 2030 남성들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독자 세력화를 꾀했는데 결국 윤핵관에 의해서 낙마당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대통령님이 더 강하다. 그래서 자, 앞으로 또 이 윤핵관에서 차기 당권을 두고 내부에서도 아마 당권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비었고 임시적인 자리가 찼으니까 또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되기는 또 쉽지 않겠죠. 또 그 내부에서 또 이제 파벌 싸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역사는 뭐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치행정 파트까지만 딱 하고 다음 시간에 깔끔하게 경제산업 파트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할 게 많죠? 경제산업 파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